네, 이어서 뉴스프라임 플러스 시작합니다. 자, 매주 목요일에는요, 스타트업 창업에 성공한 청년 CEO분들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준비했는데요. 자, 오늘은요, 주식회사 사운드캠 코리아 이재현 대표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처음 출연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사운드캠 코리아에서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이재현입니다. 주식회사 사운드캠 코리아는 인공지능 기반으로 음향을 탐지, 추적 및 분석, 검사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산업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솔루션으로는 AI 스퀘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엔진을 자체 개발하였는데요. 이 AI 스퀘어라고 하는 것은 인공지능과 음향 검사를 결합한 첨단 진단 음향 솔루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음향을 탐지하고 추적하는 시스템이라고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생소한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이미 다양한 산업에서 사람 또는 어떤 계측기기를 이용해서 이제 소음을 진단하고 검사해 왔습니다. 특히 이 소리라는 정보는 관측자의 주관적인 어떤 판단에 의해서 개입되는 요소가 좀 많은 소재이기도 한데요. 그쵸. 네, 따라서 소음이냐 아니면 일반적으로 발생할 를 소리냐를 진단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관측자의 숙련도나 아니면 환경적 조건에 따라 변화되는 게 아닌 좀 더 객관적인 방식으로 판단이 되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사운드캠 코리아에서 개발한 이 AI 스퀘어는 이 3차원 공간상에 발생하는 모든 음향 정보를 이 딥러닝 기반으로 좀 학습할 수가 있고요. 그 학습된 데이터는 이제 정상 상태와 이상 상태의 유무를 판별하고 이상 상태의 경우에는 이제 사용자에게 이 이상 상태의 소음이 발생한 위치를 알려주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소음이냐 소리이냐 이게 좀 관건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화면에 자료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저 동영상인 것 같은데요. 네네.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국내 그 LG전자에서 이제 초창기에 개발을 저희가 목적으로 했던 제품인데요. 네. 지금 보시는 이제 LG전자에서 생산하는 공기청정기의 제품이 지금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서 흘러가고 있고요. 지금 10개의 다채널 마이크로폰 센서를 이용해서 각각 공기청정기에서 발생하는 이상소음의 위치를 지금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실시간 수집된 데이터는 이제 AI 스퀘어라고 하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게 이상 데이터인지 정상 데이터인지를 이제 판정하게 되고요. 이상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런 식으로 지금 현재 이상 소음의 위치를 바로 시각화해서 알려주게 됩니다. 네, 신기하네요. 네네. 지금 이게 저게 이상이라고 좀 뜨고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바로 저 부분에서 현재 이상 소음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네. 혹시 이렇게 블랙아웃 된 것도 뭘 감지한 건가요? 보통은 이제 정상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표기를 하진 않고요. 네네. 대부분 이제 이상 데이터일 경우에만 저렇게 이제 NG와 함께 이제 분량 판정을 하기 위해서 네, 이미지를 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정말 영상만 봐도 좀 신기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이 영상도 조금 궁금합니다. 이건 또 어떤 거예요? 네, 아까 조금 전에 본 방식이 어떠한 이제 흐름 상태에서의 이 진단이라고 하면요. 네네. 현재 같은 경우는 좀 정밀 탐지를 하기 위해서 이제 고정 상태에서 이제 공기청정기의 모든 동작 상태를 다 인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음향 검사뿐만 아니라 어떠한 동작의 이상 상태 유무까지도 판단이 가능하고요. 네. 실제로 저 주변에 이제 여러 환경 소음들이 이제 결부되어 있는데도 정확히 저 제품에서 발생하는 소리만 탐지하여서는 검사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공기청정기에서 이상 소리가 감지가 된다면 이제 또 알림이 뜨고 이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알림을 통해, 그러니까 부저 같은 걸 통해서 이제 알림을 줄 수도 있고요. 네, 실시간 저렇게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이제 시각화된 이미지가 전송이 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대부분의 저런 이제 대기업들은 관련된 이제 생산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관련된 정보를 이제 취합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기업들한테 또 꼭 필요한 이런 정보네요. 이건 또 뭘까요? 요거는 저희가 초창기 때 오히려 좀 개발을 했던 건데요. 저희가 개발한 이제 음향 기반의 이제 무인항공기 탐지 시스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무인항공기의 동력부, 즉 뭐 엔진이나 모터 또는 이제 프로펠러에서 발생하는 음향 신호인 주파수를 저희가 최대 500m까지 좀 탐지할 수 있고요. 실시간 드론의 이런 무인항공기의 위치를 추적하면서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진짜 유용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제 동영상 좀 나가고 있는데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사운드캠 코리아 좀
생소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스타트업으로 좀 시작을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 근데 스타트업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다가 이 AI 음향 탐지 시스템을 선택하게 되신 걸까요? 일단 제가 뭐 AI 전문가는 원래는 아니었고요. 저는 대학원에서 이제 물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좀 전공했었습니다. 오, 어려운데. 네. 네, 어려운 특히- 학문 공부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빛을 가지고 하는 이런 광학 신호를 처리하는 연구를 좀 주로 했었고요. 네네. 이 창업 전 직장에서 이제 비접촉 방식의 어떤 소음과 진동을 계측하고 이런 분석하는 일들을 해왔었는데 네. 이게 지금 시대는 4차 산업으로 이제 지향하며 나아가고 있는데 이 관련 분야가 워낙 아날로그적인 분야이다 보니까는 좀 많이 뒤처져 있다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이런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화 시키고 하는 것은 제가 대학원 때도 좀 익숙하게 해오던 네네. 네, 일이었었고 또 자연스럽게 이런 이제 인공지능과 접목시켜야만 좀 시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돼요. 그러네요. 창업 시장에 좀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 처음부터는 인공지능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보다 좀 관련 일을 하시다가 좀 찾게 되신 케이스네요. 네, 맞습니다. 조금은 이제 고도화하다 보니까는 이제 인공지능까지 좀 접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물리학을 이제 대학원에서 전공을 하셨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 지금 본 사업을 하시기 전에는 또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제가 한 두 곳의 회사에서 좀 일을 했었는데요. 하나는 이제 진단검사 기기를 이제 개발하는 일을 좀 했었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비접촉 방식의 어떠한 계측 시스템을 이 산업 현장에 적용하거나 또는 이제 검사 시스템으로 이런 개발해오는 일들을 좀 해왔습니다. 네. 특히 이제 해외 다국적 기업들과 어떠한 협업을 통해서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그런 검사 시스템을 좀 개선하는 일들을 좀 많이 했었고요. 네네. 실제로 해외 기업에서 좀 선진화된 그런 전문적인 기술을 좀 취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력들이 지금 사업의 좀 토대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아무래도 지금 이 사업을 시작하는데 아주 중요한 버팀목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좋은 경력과 경험을 조금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자 이제 그 회사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운드 캠코리아 이 우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리를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참 신기합니다. 자 그런데 상당히 고도화된 기술로 보이는데 앞서 이제 동영상으로 조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네네. 좀 더 덧붙여서 실제로 어느 분야에 적용되고 있는지 설명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현재 그 세 가지 부문으로 지금 AI 스퀘어가 지금 사업화해갖고 현장에 좀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네네. 이 첫 번째로는 아까 보셨던 그 음향 검사 시스템입니다. 네, 그래서 특히 생활가전 생산라인에서 발생하는 음향 검사 시스템에 저희가 좀 주 타겟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이제 생산라인에서의 음향 검사라고 했으면은 이 작업자가 청음을 통해 어떠한 이상 유무를 판단하거나 또는 소음이 정제된 환경에서 어떤 마이크로폰 센서를 이용해서 이상 소음의 어떤 유무를 판별해 왔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이제 품질 개선을 위해서는 어떠한 이상 데이터에 대한 그런 정립이 좀 필요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약간 좀 부재가 있었고요. 또 이상 소음의 위치를 판단하는데도 좀 불가능했기 때문에 약간의 개선 공정에서의 좀 원치 않은 일들이 좀 발생했었습니다, 실제로. 네. 하지만 이제 저희가 개발한 검사 시스템은 이 다채널 마이크로폰 센서를 통해 이 이상 소음에 대한 이 데이터를 수집을 하게 되고요. 실제로 이 AI 스퀘어가 그 해당 데이터가 이상한지 아니면 정상인지를 이제 판별하고 분류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상일 경우에는 이제 아까와 같이 실시간 이제 시각화하여 이 생산 정보 라인을 통해 갖고서는 이제 NG 또는 불량을 이제 표출하게 되고요. 당연히 작업자를 통해서도 이상 소음원의 위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까도 이제 보셨겠지만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이 AI 스퀘어가 탑재된 음향 검사기를 이 공기청정기 생산 라인에 적용해서 현재 그 품질을 높이는 데 사용하고 있고요. 예, 올해는 에어컨 제습기를 비롯해서 이 냉장고, 세탁기 등 다양한 가전에 적용하기 위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네,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 두 번째로는 무인항공기 탐지 및 이제 추적 시스템이 있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북한에 이제 소형 무인항공기가 넘어와서 많은 이슈가 되었었는데요. 기존의 라이다 또는 레이더 같은 이런 첨단 센서들이 있지만은 그 고층 건물이 밀집한 도심 지역이나 또는 2m 이하의 소형 항공기를 탐지하는 데는 좀 기술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사운드캠 코리아 개발한 무인항공기 탐지 시스템은 그 동력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엔진이나 모터, 프로펠러에서 발생하는 이상 소음을 실시간 트래킹하고 탐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즉각적으로 이제 사용자에게 표시해서 나타낼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고층부 빌딩이 밀집한 이런 도심 지역이나 소형 항공기 또는 저공 비행을 하는 이 항공기를 탐지하는 데는 좀 특화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기에 이제 AI 스퀘어를 저희가 탑재를 하게 되면은 현재 상용 시판되는 모든 드론들의 기체 종류까지도 판별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이제 산업 설비에 대해서 예지 진단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시스템을 개발해서 지금 현재 상용화를 했는데요. 네. 첫 번째에서 말씀드린 음향 검사 시스템에서 그 검사 대상체가 대형 산업 설비로 좀 확장됐다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개발 단계부터 이제 드론이나 어떠한 무인 주행 로봇에 같이 결합을 해가지고서는 좀 더 고도화된 시스템으로 현재 개발 중에 있고요. 네. 해당 시스템은 이제 사람이 접근하기 어렵거나 아니면 이제 유해가스 배관이 밀집한 이런 유해 산업 지역에 로봇 또는 무인 항공기가 접근해서 이제 산업 설비를 진단하는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이제 설비에서 발생하는 이상 소음의 어떤 예지 또는 가스류 등의 누출, 어떤 전기 노이즈 등의 이상 신호를 AI 스퀘어가 판단하여 통합 관제 센터로 이제 리포팅을 해주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사전에 저희가 이제 선행 기술로 이제 사운드캠 코리아는 드론을 다채로운 마이크로폰 센서를 드론에 탑재해서 그 풍력 발전기 블레이드에서 발생하는 그런 균열을 진단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네. 실제로 관련된 기술을 기반으로 어떠한 산업 설비에서 발생하는 누설을 탐지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네. 현재 제품화해서 상용화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이제 그 글로벌 반도체 핵심 기업인 네. 그 삼성전자로부터 해당 기술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공동 특허 출원도 완료하였고요. 네. 삼성전자와 함께 해당 기술을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좀 마련하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크게 세 가지 부문에서 이 AI 스퀘어 좀 사업화가 되고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로 음향 검사 시스템, 그 두 번째는 무인 항공기 탐지 및 추적 시스템, 그리고 이제 산업 설비 쪽에도 이렇게 좀 기술이 적용되고 있는데 특히나 음향 검사 시스템에서는 이제 뭐 공기청정기랄지 제습기랄지 에어컨 뭐 이렇게 우리 실생활에 좀 적용이 가능하니까 조금 친숙한 이런 느낌도 듭니다. 네. 자, 그런데 이런 고도한 기술이요. 주 고객층이 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네, 그 아까 보신 이제 음향 검사기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제조 생산 라인을 구축하고 있는 대기업들이 이제 주 고객이 됩니다. 네네. 뭐 잘 알고 계시는 뭐 LG전자, 삼성전자가 이제 거기에 속하겠고요. 네. 이 AI 스퀘어 자체가 상당히 고도화된 시스템이다 보니까는 사실상 그 설비의 비용이 상당히 높은 것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생산에 대한 자동화가 잘 구축되어 있고 관련된 데이터를 좀 수집 및 분석하기를 원하는 이 제조 기반의 대기업들이 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기도 합니다. 네. 네, 그다음에 무인항공기 탐지 및 추적 또는 뭐 저격수의 총성을 탐지할 수 있는 이런 방산 분야에서도 다양한 고객들이 이제 사운드캠 코리아의 기술에 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국방부 및 뭐 산하 관련된 연구기관 또는 방산 그 업체들과 함께 현재도 지금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산업 설비 진단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국내 대형 플랜트들이 주요 고객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뭐 한국전력 산하에 있는 발전사들과 또는 GS 칼텍스와 같은 정유 플랜트 또는 이제 현대 삼호중공업, 현대 미포조선 등이 현재 사운드캠 코리아의 주 고객으로 있습니다. 네, 이제 음향 검사 시스템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LG전자, 삼성전자가 주 고객이 되겠다 말씀해 주셨고 일단 무인 항공기 이런 탐지 시스템도 있다 보니까 방산 분야에서도 조금 러브콜이 좀 들어오고 있다 이런 말씀해 주셨고 네. 산업 설비가 이제 대형 플랜트들이 주요 고객사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관련 경제업체 비교해 봤을 때 사운드 캠 코리아죠. 네. 죄송합니다. 사운드 캠 코리아만의 특별함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제일 핵심은 음향 정보를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 즉 컴퓨터가 이제 판정하고 결과를 이제 즉각 시각화한 정보로 이 작업자한테 아니면 사용자한테 제공한다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소리와 소음을 지능형 프로세스를 이용해서 이제 구분 또는 판별하고요. 네. 또는 데이터화 시킬 수 있고 또 어느 위치에서 발생했는지 어떤 통계적으로 알 수 있다는 것이 네, 고객들이 사운드캠 코리아의 이런 시스템을 찾는 그런 가장 큰 강점이 아닐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소리냐 소음이냐 구분하는 걸 사람이 한다면 네네. 이게 좀 신뢰성이 떨어질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AI를 접목시켜서 컴퓨터가 판정을 하게끔 만드시니까 신뢰감이 들 것 같습니다. 고객들 반응은 좀 어떠나요? 사실상 이 소리와 소음을 분간하는 데는 아직까지도 이제 흔히 말해서 이제 많은 분란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도요. 네.
누군가에게는 이게 소음일 수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이제 소음이 아닐 수가 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명료한 기준을 좀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했고요. 이 현장 고객들 입장에서도요. 네. 또 그 기준을 가지고 판정하다 보니까는 좀 더 공정 수요를 높이는데 이제 큰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들을 하시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관련 이 사업이 해외 시장 이 반응도 혹은 전망이 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이 사운드캠 코리아에서 진행되는 사업은 이제 기존 방식들의 어떤 첨단 계측 센서와 이 고도화된 소프트웨어 기술을 맞물려서 이 4차 산업에 맞게 나아가는 것인데요. 이 단순한 계측 장비로서의 어떤 음향 카메라는 이미 좀 어느 정도 시장이 좀 갖춰져 있기도 합니다, 실제로. 네. 하지만 이제 관련된 이제 선진국인 독일, 프랑스 또는 덴마크 등은 아직까지 음향 정보를 인공지능 기반으로 판단하고 어떠한 이상 정보를 시각화하는 방식은 이 AI 스퀘어가 이제 최초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사운드캠 코리아와 비교 가능한 이 경쟁 업체가 좀 존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학계에서 유사한 이제 프로세스를 통해 갖고서는 네. 이런 연구 단계에서 좀 개발한 적은 있는데요. 실제 이런 AI 스퀘어처럼 어떤 제품이 현장에 설치되어서 운영이 되는 것은 이제 유일무이합니다. 저희가 작년 10월 경주에서 개최된 이제 국제음향학회에서 이 개발 완료된 AI 스퀘어를 이제 해외 다국적 기업의 바이어와 연구진들 대상으로 좀 선보였고요. 상당히 많은 관심을 저희가 불러 모았었습니다. 실제로 뭐 독일에 저희 센서를 공급하고 있는 저희 독일의 협력사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폴란드 가전기업에 저희 폴란드에 위치한 특정 가전기업에서 큰 관심이 있다라고 해서 최근에 이제 관련된 이제 온라인 미팅까지도 좀 저희가 진행이 되었었고요. 네네. 저희가 올해 23년도에는 그 글로벌 제조 기업이 좀 밀집한 중국 또는 뭐 베트남, 말레이시아 시장을 대상으로 홍보 및 전략적 어떤 시장 진입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7월에 이제 베트남 호치민에서 개최되는 이제 국제 기계전에 전시 기업으로 참여함으로써 이제 동남아 시장의 진입을 알리고 또 제품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사운드캠 코리아와 비교 가능한 국내외 경쟁 업체가 현재는 존재하지 않다라고 자신감 있게 좀 포부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좀 유일무이한 업체, 세컨 투 넌, 그야말로 선두주자 격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쭉 회사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이 대표님 같은 경우에 초기 스타트업으로서 시작하실 때 쉽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스타트업에 성공하신 청년 CEO 대표로 지금 이제 출연을 하신 거라서 좀 여쭤보자면 먼저 처음 창업 자금도 조금 어려우셨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조달을 하셨을까요? 네, 맞습니다. 현재 사운드캠 코리아는 이제 아직 만 3년이 되지 않는 네. 이제 스타트업이자 벤처 기업인데요. 네네. 이 초기에 개발을 목적으로 많은 자금과 시설 또는 어떤 환경 구축을 위한 환경 구축이 좀 필요한 사업 분야였기 때문에 늘 어려움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금은 이제 해당 사업을 소개하는 어떤 제가 자료를 만들어서 네. 이제 기술보증기금과 어떤 중진공에서 제공하는 이런 청년 창업 자금을 통해 초기 자본을 좀 마련했었고요. 네. 네, 또 진행하고자 하는 어떤 분야의 전문가들을 제가 직접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네. 관련된 조언과 또는 지금 파트너로서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 청년 창업자금 요걸 좀 이용하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 최근 대한항공회의소 조사 자료에 따르면요 국내 5년 차 스타트업 생존율이 29.2%에 그친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제 대표님은 이러한 데스밸리 위기는 좀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사운드캠 코리아가 이제 3년차 막바지에 이제 있는데요. 네네. 뭐 지난 3년간을 돌아보면은 뭐 위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네. 뭐 사실 저는 지금도 위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편이고요. 네. 뭐 자금이 급할 때마다 저희 임원진뿐만 아니라 저희 주변 분들이 아마 도와주지 않았다면은 현재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아마 있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창업 초기 자금을 지원받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분명히 많고요. 네. 또 저희가 이제 지원을 받는 자금이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 실제로는요. 네. 더군다나 저희 같이 이렇게 IT 기반의 제조 산업을 하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비용이 항상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요. 네네. 저 같은 경우 일단 뭐 개인적인 은행 융자를 좀 많이 내기도 했습니다. 네네. 네, 실제로 좀 융자도 많이 냈었고 그나마 좀 다행인 거는 저희가 3년 내에 이 해당 기술 개발을 좀 완료할 수 있었고요. 이 완료와 동시에 이제 어떤 대기업 니즈에 부합하는 이 시장 지출로 바로 이어질 수가 있어서
좀 빠른 수익성이 좀 창출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뭐 창업과 어떤 기반 시설을 다지기 위해서 저 은행의 부채가 좀 있는 편이긴 하지만은 뭐 아직 사운드캠 코리아 재무제표상에는 아직 마이너스라는 게 있지는 오, 않고요. 네네. 네. 그리고 현재 빠르게 그 빚들을 상환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스타트업 창업 이제 3년 차가 되는 사운드캠 코리아. 자, 재무제표상에는 마이너스가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관련 직원들도 좀 든든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규모가 조금 있는 회사인 만큼 처음 직원 좀 구성하셨을 때도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직원은 또 어떻게 구성을 하셨을지 궁금합니다. 이제 아마 제가 첫 직원을 채용할 때가 이제 3년 전이었는데요. 저희가 그 원래 잠실 종합운동장 바로 앞에 있는 7평짜리 소형 오피스텔에서 저희가 사운드캠 코리아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처음 채용한 직무는 이제 경영 지원을 하는 이제 직무였고요. 이제 회사의 내실을 다지는 사람이 제일 저희가 필요했었고, 또는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국내 HR 이제 온라인 어떤 플랫폼 페이지를 이용해서 이제 채용 공고를 좀 올렸었고요. 아마 이제 뭐 나름 이제 서울 도심에 있기도 하고 접근성이 좋다 보니까는 네네. 이제 100여 분, 100명이 넘게 좀 오. 지원을 해주셨어요. 상당히 많은 분이 지원했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서류 평가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32분 정도를 이제 면접을 진행했었고요. 네네. 그 중에 이제 한 분을 채용해서 현재 그 경영 지원 팀장으로 사운드캠 코리아 어떻게 보면 이제 안방마님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쭉 같이 좀 왔던 직원인 거죠? 네, 아직까지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이제 대부분 공개 채용을 통해 이제 회사의 CI나 BI 이런 마케팅과 디자인을 하는 이제 팀원 네. 또는 어떠한 회사의 지적재산권을 관리하는 뭐 특허 관련된 또는 연구 기획을 할 수 있는 어떤 과제 기획을 할 수 있는 연구 기획팀 등 어떻게 보면은 제가 가장 취약한 직무 분야를 먼저 채용해서 이 회사의 맞네요. 이 모양을 좀 다졌던 것 같습니다. 이제 물론 현재도 이제 현장에서 엔지니어링뿐만 아니라 이 연구 개발할 수 있는 인력을 상시 채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애플사도 차고에서 처음에 시작을 했잖아요. 네. 8평짜리 좀 작은 오피스텔에서 이 사운드캠 코리아가 시작을 했다고 하지만 현재는 좀 규모가 상당히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장 취약한 직무 분야부터 먼저 채용을 좀 해 나가는 이 대표님 마인드가 좀 좋은 것 같은데 네. 이 직원들도 좀 이렇게 좋은 데서 좋은 대표님 좀 모셔서 좀 다행이지만 이 보상제도 좀 빼놓을 수 없거든요. 네네.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저도 직원이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네네. 이제 회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좀 많은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제 저희 식비와 이제 출퇴근에 필요한 이 교통비를 저희가 이제 다 지급을 하고 있고요. 정말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법적인 태도 내에서 제공되는 연차 외에도 네. 이 5일간의 리프레시 휴가를 좀 추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매년 연말에 저희가 크리스마스와 새해를 기념하는 네. 이 전체 휴가 기간이 있습니다. 대략 한 2주 정도 되는데요. 네. 실제로 저희가 지난 21년도에는 다 같이 코로나임에도 태국이 잠시 문을 열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다 같이 또 해외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었습니다. 와. 네, 그뿐만 아니라 저희가 사내 뭐 편의점급에 준하는 탕비실을 좀 구비하고 있고요. 네, 늘 언제나 이용 가능한 어떤 안마 의자와 이제 척추 마사지기가 그 직원들 휴게실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하지만 뭐 무엇보다도 연봉이 가장 중요한 복지가 아닐까라는 그렇겠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뭐 직무 분야별로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은 연간 1에서 2회 정도 저희가 성과금을 이제 지급을 하고 있고요. 또 이 스타트업의 특성상 이 빠르게 기업이 성장하는 만큼 관련된 연봉 인상률도 같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전 말씀드린 그 경영 지원 팀장으로 있는 저희 직원 같은 경우에는 입사 연봉 대비 현재 70% 이상 인상이 돼요. 네, 현재도 재직 중에 우와. 있습니다. 네. 좀 실례되겠지만 네네.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도 개인 프라이버시가 좀 있어서 네. 네, 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네, 대충 이제 비유를 하자면 저희가 보통 신입사원 초봉 기준으로 봤을 때 네네네. 저희가 보통 한 3,300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초봉이요. 네, 맞습니다. 야,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또 식사랑 교통비 제공까지도 해주신다고 하시니까 이것도 너무 좋은데 일단 연봉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근데 연봉 인상률을 조금 높여 나가는 게 직원들이 가장
좀 메리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직원이셨던 적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다니고 계시는 직원들의 마음을 대표님이 가장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좀 듣고 좀 지원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혹시 또 상시로 모집한다고 하셨는데 지원을 하면 되는 건가요? 네. 지금도 저희는 뭐 이런 기술 관련된 영업 분야나 아니면 이제 연구 분야 또는 네. 이제 기술 지원 분야를 지금도 저희가 좀 채용을 진행하고 있고요. 뭐 관련된 잘 알려진 그런 이제 온라인 플랫폼 페이지에서 네네. 관련된 공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좀 이렇게 마음에 드시는 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근데 이 외에도 스타트업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은 스트레스를 겪고 있습니다. 저희 대표님도 스타트업 좀 꾸려 나가실 때 가장 힘들었던 점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건가요? 이 회사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좀 많이 힘들었지만은 실제로는 시작하고 나서가 좀 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물론 지금도 그 힘듦이라는 걸 좀 겪고는 있는 단계긴 네네네. 한데요. 일단은 빠른 시간 내에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관련된 전문 인력 또는 이 회사 내에 그런 기반 시설들이 좀 빠르게 중요합니다. 필요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제 그런 걸 구축하기 위해서는 또 많은 자금이 이제 투입이 돼야 되는데요. 그렇죠. 뭐 잘 아시겠지만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제 자금 사정이 뭐 좋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빠른 시간 내에 어떤 자금을 확보하고 또 당장 매출로 이뤄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좀 만들기 위해서 해왔던 그런 과정들이 아마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반대로 뿌듯하셨던 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조금 뭐 형식적인 거일 수도 있는데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사운드캠 코리아가 이 조그만한 이 7평짜리 사무실에서 시작을 했었는데 현재는 이제 성수동에 위치한 성수동 중에서도 가장 핫플레이스에 위치한 이 네. 90평짜리 아주 전망이 좋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딘지 알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리고 이제 업무의 좀 효율성을 위해서 네. 많은 비용을 들여서 이제 공간적인 인테리어도 이제 진행을 하였고요. 네네. 특히나 이제 회사 구성원들이 이런 환경을 누리면서 만족해하고 있고, 특히나 이렇게 시끌벅적 업무를 추진할 때 보면은 그 말로 좀 표현하기 힘든 그런 뜨거운 감정들이 가끔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런 매년 회사의 규모와 어떤 인원의 변화를 이제 체감해가면서 이제 내가 원하는 목표에 다다르고 있다는 걸 느낄 때 가장 큰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자, 근데 큰 사업을 좀 꾸리시고 계시니까 멘탈 관리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멘탈 관리와 스트레스 해소 방법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아마 스타트업 대표들이 가장 중요하면서 잘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을 네, 합니다. 롱런을 하려면요. 맞습니다. 네. 네. 저는 지금도 거의 주 7일 뭐 하루에 12시간 이상을 좀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뭐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에 준한다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이겠죠. 네. 일이겠지만 대표님이니까 맞습니다. 가능한 거죠. 전혀 네.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네네. 아마 대부분의 스타트업 대표분들이 저와 같은 삶을 살고 있을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 또한 여러 번 고충을 이제 어떤 경영에 대한 압박과 어떠한 부담으로 인해서 많은 일들을 좀 후회하기도 하고 좀 뒤를 돌아보는 과정도 있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현재 지금 기술 고문으로 계신 분을 좀 멘토를 삼아서 관련된 내용을 항상 논의하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또 생각을 정리하곤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기술 고문 같은 기술 고문으로 계신 분은 현재 뭐 대학의 교수로 계시기도 했고요. 네네. 실제로 과거에는 이제 국책 연구기관에서 이제 최연소 센터장으로 좀 장기간 근무를 또 하기도 하셨습니다.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저 같은 어떤 스타트업의 대표들이 겪는 그런 고뇌와 고충을 좀 잘 이해해 주시기 때문에 아마 제가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푸는 상대가 아닌가 이렇게 싶기도 하고요. 네.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종합해 볼 때 어떠한 그 스타트업 대표분들이 본인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어떠한 커뮤니티나 아니면 실제로 스타트업에 성공을 해서 현재 좀 더 기업을 이제 크게 이끌어 오신 분들과 만나서 관련된 내용을 좀 서로 소통하면서 논의하는 게 오히려 저는 좋은 방법이라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건강한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좀 가지고 계시니까 이제 앞으로 창업을 조금 꿈꾸시는 분들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런데 대표라는 직책이 정말 상당한 중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이 대표라는 직책의 장단점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대표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좀 장점인 경우들도 분명히 그렇겠죠. 있습니다. 네.
뭐 무언가를 좀 선택할 수 있고요. 또 그 선택에 의해 시스템이 움직이는 그런 모든 과정들을 네. 하나하나 직접적으로 좀 겪어볼 수가 있습니다. 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하지만 반대로 그 단점은 그 선택이 옳지 않았을 때 음. 그 오는 무한한 책임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 워낙 당연한 거기도 한데요. 어떠한 본인의 선택으로 인해서 어떤 기업의 방향이 또 결정되기도 하고요. 또한 그 결정되는 만큼 누구보다 앞서 항상 내다보는 이제 그런 자세로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네. 하나의 숙명처럼 그거를 좀 받아들이면서 네. 항상 앞서 살아가는 게 어떻게 보면은 단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대표라는 이 직책이 좀 쉽지는 않습니다. 이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회사를 좀 잘 이끌고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좀 앞서시다 보면은 좀 본인을 조금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런 경우도 있는데 대표님은 좀 어떤 성격의 스타일이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나마 좀 다행인 게 네. 힘듦에 대해서 좀 오래 생각하는 편은 아닙니다. 네, 좋네요. 그 다음을 좀 생각하게 되고 네네. 왜냐하면 이제 그런 걸 지체하다 보면은 음. 오히려 이제 더 크게 안 좋은 성향으로 저희 다가오는 경우를 좀 제가 많이 겪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안 좋은 건 가능하면은 잊고 좀 더 진보된 생각을 많이 하려고 저 노력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좋은 방법을 지금 가지고 계십니다. 자, 근데 사운드캠 코리아가 이제 앞으로 정말 기대되는 기업으로 지금 꼽히고 있는데 회사가 꿈꾸는 비즈니스 모델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한 단어로 정리하자면 이제 글로벌 기업으로 좀 도약하는 게 저희가 사운드캠 코리아가 이제 꿈꾸는 모델인데요. 네. 뭐 잘 아시는 독일의 지멘스 또는 뭐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처럼 네네. 어떠한 사운드캠 코리아가 음향 검사 분야의 이런 글로벌 리더가 되어 가는 겁니다. 오. 네, 물론 이제 지속적으로 관련 제반 기술들을 확장하고 이제 갖춰 나가야겠지만은 네. 이 세계화인 만큼 전 세계의 이런 제조 기반 기업들이 사운드캠 코리아가 개발한 이런 검사 시스템을 가지고 더 높은 품질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고 또 사운드캠 코리아 입장에서는 이 수출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어떠한 자랑스러운 이 기반 기술을 보유한 그런 기업으로 자리하는 것입니다. 네. 이제 독일의 지멘스 또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로닉 같은 음향 검사 부분의 글로벌 기업을 좀 꿈꾼다. 정말 큰 꿈을 꼭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좀 비즈니스 모델 말씀해 주셨는데 최종 목표가 또 궁금합니다. 일단 사업적으로 본다면 일단 저희가 지금 지능형 음향 검사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온라인 플랫폼의 음향 검사 시스템을 저희가 구현하는 겁니다. 좀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네. 그 현재는 사운드캠 코리아 연구진 또는 이제 엔지니어들이 이 오프라인 상태에서 어떠한 제품의 데이터를 이제 분석하고 취득하고 또는 이제 AI 스퀘어를 통해서 그 알고리즘을 이제 고도화시키고 있는데요. 네네. 저희가 실질적으로 구현하려고 하는 뭐 차세대 또는 2세대라 불리는 AI 스퀘어는 누구나 다채널 마이크로폰 센서를 통해서 수집한 음향 정보를 이제 클라우드를 통해 업로드할 수 있고요. 그 업로드한 데이터는 사용자의 니즈에 따라 학습 및 또는 이제 시각화할 수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이제 어떠한 검사기 구현이 가능한 시스템을 말하는 건데요. 이는 개발 기간을 좀 단축할 뿐만 아니라 이 고객이 어떻게 보면은 이 검사기 개발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다 보니 더 높은 완성도를 좀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클라우드를 통해 취합된 음향 데이터는 이 빅데이터 처리를 통해 갖고 저희가 알고리즘을 고도화하는데 좀 더 강한 알고리즘을 만들어내는데 네. 좀 더 이바지할 수 있고요. 이게 구현이 된다라고 하면은 누구나 모바일 폰이나 어떤 태블릿 PC 하나만으로도 이 첨단 음향 검사기를 만들고 또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이 지능형 음향 검사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개방할 것이다. 이게 최종 목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요. 스타트업을 준비하는 이 예비 창업자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한 두 가지 정도를 제가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네네네. 같은데요. 네. 첫 번째는 이제 확실한 목표와 어떠한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네. 이 스타트업을 하다 보면은 하루에도 뭐 수십 번 좌절할 때도 많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현재 자기가 처한 상황을 좀 한탄할 때가 많습니다. 네네. 또 그러다 보니까는 잠시 머뭇거리거나 아니면 다른 방향을 찾게 되기도 하는데요. 오히려 그런 행위들이 본인에게 더 안 좋은 결과로 다가온다는 것을 아마 대부분의 스타트업 기업의 대표분들이 느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정한 목표에 대한 믿음을 확실히 가지고 그거를 밀고 나갈 수 있는 어떤 정신적, 육체적 힘을 길러가는 네.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네. 또 두 번째로는 이제 뭐 다들 아시는 사람입니다, 바로. 네. 뭐 잘 아시겠지만은 아무리 자기가 본인이 좋은 생각을 갖고 좋고 뭐 위대한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네. 하더라도 뭐 사람은 혼자 할 수 없을 뿐더러 그거를 혼자 이루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특히나 이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 한 명 한 명이 되게 소중한데요. 이 본인과 함께하는 이런 구성원들 또는 직원들과 함께 늘 소통하고 늘 소통을 통해 갖고서는 과연 어느 누군가가 나와 함께 할 수 있는가를 빠르게 판단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런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10명의 인원이 각각 주어진 임무를 행하는 것보다는 이 한 명의 인원이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시야를 가지고 이걸 추진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또한 이제 대표 입장에서는 그런 인원한테 항상 이 회사에 대한 모든 걸 공유함으로써 이 대표만의 회사가 아닌 이 우리의 회사로 자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중요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까지 사운드캔 코리아 이재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